오늘 제가 특강을 하는 내용은 그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건이라는 제 책에 관련해가지고 이 책과 관련해가지고 책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또 여러 가지 경험했던 내용들 그런 부분에 좀 기초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이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한 50분 정도 1부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나머지 2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 Q&A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예, 저는 장윤영이고요. 일단 책을, 제가 제일 처음 낸 책은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지금 거의 한 7, 8년? 네, 거의 30년 가까이 네, 하고 있고요. 거의 30년이 됐네요. 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와중에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도 키웠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이가 많이 컸어요. 제가 일과 삶을 어떻게 좀,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낸 책이 아이 키우며 일하며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번역서도 하나 냈어요. 바쁜 부모를 위한 긍정의 훈육이라는 책도 냈는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오늘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되게 베스트셀러로 육아와 관련돼서 되게 유명한 책이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소개되거나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 경험과 함께 네,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평생교육 박사인데, 그래서 제 전공책도 한번 내고 싶어서 평생교육이 유기전을 연다라는 책을 이제 저희 그 박사님들과 함께 공저로 냈고요. 위에 세 권은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취미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취미로 글쓰기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취미로 이제 그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출판사를 통해서 책도 냈지만 제 나름대로 또 책을 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책을 낸 게 제가 독립출판으로 제 자가출판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책을 냈고요. 4권 냈네요. 지금 저는 이제 브런치에서 일가삼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고 외국계 기업에서 교육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넘었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교육 담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거 좋아하고,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 쓰는 것도 좋아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취미를 또 살려서 글쓰기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독서하는 걸 좋아해서 뭐 원데이 독서 토론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독서 습관을 쌓아주기 위해 가지고 무료 모임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6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에게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아이에게 제 행복을 찾는 사람, 내가 좋아서 일하는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현재 기억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그렇게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복할 때 아이들도 자신의 삶을 찾아나가고 아이들도 그런 기쁨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2015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하는 엄마의 딸은 어른이 되었을 때 대체로 성공하고 수입도 높으며 그 자녀도 가정과 아이를 잘 보는 경향이 높다.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라고 해서 아이가 제대로 안 크는 건 아니다. 대체로 성공하고 수입이 높대요. 그리고 가정과 아이를 잘 돌본대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서도 워킹맘 효과가 추진력, 자신감, 공감 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입증되었다. 워킹맘이라고 해서 아이가 잘 못 크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추진력이나 자신감이나 공감 능력이 좋더라. 이게 이제 그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문제지,
일하는 것이 결코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는데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을 느끼고 내 일을 사랑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내가 일도 즐겁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즐겁게 아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게 보시면 1998년도죠. 제가 98년도에 이 책을 읽었어요. 10가지 자연 법칙이라고 하일럼 스미스라는 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요. 시간을 잘 관리하면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성공과 자기 실현의 토대는 지배 가치다. 일상 활동에서 지배 가치에 따라 행동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현재의 편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일 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집중력과 시간 활용도를 높여준다. 뭔가 자기계발서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지배가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지배가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11가지의 지배가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배가치 이 11가지에 봤을 때 시간 관리와 관련된 게 이 3번, 8번, 11번이어서 제가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배가치를 가져왔습니다. 육아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이들은 정말 순식간에 커요.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 큰 자녀를 이제 데리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더 어린아이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짧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아까 그렇게 표시를 했었는데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좀 아깝죠. 예,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시간에다 돈 쓰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품이나 옷이나 화장품 이런 데 돈 안 쓴다고. 근데 저는 시간에는 또 돈 써요. 예를 들면 만약에 대중교통을 타고 삥삥삥삥 돌아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택시를 타면 막 20분에 간다. 그럼 택시 타는 게 맞는 거죠. 예. 저는 직장 다니면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어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석박사 하려면 대부분의 제 동기들이 다 밤을 샜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밤을 샌 적이 없어요. 과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깨어있을 때 맑은 정신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보다 질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하게 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시간 관리의 비결은 어쩌면 맑은 정신과 집중일지도 몰라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파트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 관리, 시간 여행 전문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과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항상 현재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여행 전문가예요. 그래서 막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를 하고 미래로 막 빨리 감아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거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만 계속 후회가 되고 미래에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 막 걱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현재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되게 시행착오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들 낳고 아이가 이제 막 우유를 안 먹어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지나가다가 에이구, 아이가 아이를 낳았으니 참 이렇게 막 측은해 하시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부모라는 역할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공부했거든요. 네, 우리가 부모는 교과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백과사전 요즘은 이제 정보가 많아졌죠. 예전보다는.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냥 뭐 백과사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고 정말 다른 거는 우리가 뭐 미리 예습도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예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키우면서 이제 겪으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실수나 실패 없이는 성공은 없다. 예. 성공은 항상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기 때문에 성공이 오는 거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자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수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다. 예, 성장해 나가고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듯이 부모도 자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모도 배워나가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나간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완벽주의가 되기보다는 최적주의자가 되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다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설사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인정하자.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부모니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엄마니까 이럴 수 있어. 근데 하지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는 이제 멘탈 관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리 얘기를 이제 아까도 하긴 했는데 마음을 관리하는 거에서 시간 관리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배 가치를 준다. 그래서 내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으면 내가 어떤 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인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의사결정하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나는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뭔가 돈을 써야 될 때 바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지배 가치를 작성하시고 만약에 막 이제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때 고치시면 되거든요. 지배 가치는 한 번 쓴다고 해서 그게 계속 남는 게 아니에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선순위도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배 가치를 계속 바라보고 계속 고쳐나가면서 자기만의 지배 가치를 만들면 되고요. 저도 그 지배 가치를 처음에 쓰고 출력을 해가지고 수첩에 항상 꽂아놓고 보면서 살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본인의 지배 가치를 정해두면 결정할 때 빠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없앨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정을 정확하게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캘린더를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업무를 위해서 아웃룩 캘린더를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은 이제 네이버 캘린더 앱을 사용해가지고 항상 확인을 해요. 그래서 오늘 뭐가 있지, 내일 뭐가 있지, 할 건 뭐지.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작성하고, 그래서 일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시간 관리에 중요합니다. 일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허겁지겁 뭔가를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제대로 시간 관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시간 관리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담을 내려놓는다.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 예, 그게 다 시간 관리다. 마음 관리도 시간 관리에 들어간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